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15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질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수익, 여섯 번째 토탈 3 차트, 일곱 번째 알트코인 시즌 총 정리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던 대로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가서 보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작도를 좀 바꿨습니다. 더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더 합리적인, 더 알맞은 작도가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보시면 어디 바닥을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고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널링으로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올라갔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차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적어 볼게요.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상승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테더도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 왜? 비트코인과 테더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 채널을 따라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테더로 넘어가서 보면 테더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테더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을, 상단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바닥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테더는. 반대로 비트코인 이렇게 A, B, C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테더도 지금 상승 채널을 따라서 상승하고 있다,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두드렸으면 얘가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당연히 어디까지? 중단선. 떨어진다면 이 점선, 중단선까지 내려올 것이고, 이 중단선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어디까지? 하단선까지 내려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중단선, 상승 채널의 중단선이 지금 뚫렸죠. 그래서 얘가 더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열려있다? 하단선까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중단선에서 매물을 받아주지 못하면 어디까지 밀린다? 하단선까지. 상승 채널의 하단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심플하게 이 중단선에서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면, 얘는 보시면 중단선에서 물량을 받고 어디까지 올렸어요? 상단선까지 올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상단선의 저항을 맞고 여기서부터 중단선까지 밀렸어요. 현재는 중단선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올려주지 못한다면 하단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승 채널의 이 하단선까지,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 테더 차트로 가서 봤을 때는 중단선, 하락 채널의 중단선 부근에서 뚫고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보시면 된다. 반대로 똑같이 이것도 붙여넣기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이제는 어떻게, 테더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돼요? 중단선에서 저항이 나오지, 그러니까 중단선을 뚫어준다면 이거는 이제 상단선까지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단선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단선에서 매물대를 받아주지 못하면, 한마디로 중단선에서 밀리면 하단선까지 내려온다 이거고, 테더는 중단선을 뚫어준다면 상단선까지 붙일 가능성이 높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테더는 하단선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중단선 뚫고 더 올라간 다음에 상단선까지 올라오는 거고, 테더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단선을 맞고 중단선 뚫리면 하단선까지 밀린다. 똑같죠?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비트코인은, 테더는 반대로 하단선, 중단선 올라가면 상단선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답이 갈릴 것 같아요. 어디? 정리를, 중간 정리, 비트코인과 테더를 정리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채널을 뚫어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불장으로 가냐 또는 하락장으로 재차 조정 장세로 가냐 나뉠 것 같아요. 나뉠 것 같다. 왜? 어떤 식으로? 얘가 하락 채널로 가다가 테더가 상방으로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 조정, 그죠? 반대로 테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단선을 뚫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불장, 테더는. 비트코인은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때요? 상승 채널로 올라가다가 상단선 뚫어주면은 이제 불장. 비트코인은 상단선 뚫어주면 불장. 상승 채널 타다가 어때요?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이거는 조정.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링으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채널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상승 채널 뚫고 상단선으로 간다. 이러면 불장.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 타고 올라다가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은 조정. 이러면 조정 장세. 반대로 테더 같은 경우는 어때요? 테더가 하락 채널로 움직이다가 하락 채널 벗어나고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이러면 당연히 조정 장세가 오고요. 반대로 테더가 하락 채널로 따라 움직이다가 어때요? 하락 채널을 하방으로 세게 이탈해버리면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불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래서 비트코인과 테더는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채널을 뚫어주냐, 비트코인 상승 채널을 뚫어주냐 또는 테더 하락 채널을 뚫어주냐, 어디로 뚫어주냐에 따라서 불장과 이제 조정, 이 두 갈림길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불장으로 가냐, 조정 장세로 재차 한번 조정으로 다시 빠지냐, 그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확률적으로 말씀해보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다.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답을 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장세, 정확하게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능성 더 높은 곳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라갈 가능성 70%, 내려갈 가능성 30%. 그래서 저는 불장으로 갈 것 같아요, 또는 조정 장세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확답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복리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차트를 그려놓고, 차트에 기준을 그려놓고 얘가 뚫고 올라가면은 조정이구나, 채널을 뚫고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면은 불장이구나, 대략 이 정도로 실시간으로 그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냥 그 차트 작도를 해놓고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언제? 당연히 FOMC 연준 금리 발표,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FOMC 연준이 금리 발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만이고 자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트에 작도를 그려놓고
이 기준을 그려놓고 얘가 올라가는지 얘가 뚫고 내려가는지 또는 비트코인 관점에서 얘가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가는지 또는 뚫고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에이다 가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여기가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채널의 저항 구간, 지지라인, 또 지지라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상승 채널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재차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상승 채널 위에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상승 채널 위에 이렇게 캔들이 지지라인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어떤 식으로 얘가 이 위에서 이 상승 채널 하방으로 빠지지 않고 이 위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상승 채널을 재차 상승 채널 안으로 재차 회귀하냐, 한마디로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불장으로 가냐 조정으로 가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재차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면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재차 안으로 들어왔다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더 크게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 상세가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땐 네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 두 번째 지지라인, 세 번째 지지라인, 네 번째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올려주고, 두 번째 올려주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 때 크게 올려주고,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재차 크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 라인이 깨지고 하방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차트는 어떤 식으로 4-5 법칙에 의해서 4-5 법칙에 의해서 깨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가 깨질 확률? 당연히 여기죠. 지지라인이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번 두드렸으니까 결국에는 두드리는 쪽으로 빠진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터치를, 지지라인을 4번이나 터치해줬기 때문에 어때요? 지지라인이 하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매우 크다. 왜? 여기 지속적으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두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초록색 지지라인이 뚫리면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탈출 안 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탈출 안 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펜트하우스에 물렸지만 다시 한번 양전으로 돌아서도 저는 그냥 내비둔다. 왜? 저는 밑으로 하락하면 할수록 물을 탈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험성으로 여기 이 위에서 잡아놓은 거는 그냥 보험성으로 잡아두고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더 빠지면은 이 밑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물을 타서 평단가를 더 낮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롱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론적이지만 당연히 여기선 지금 봤을 때는 탈출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하락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락할 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탈출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일단 분할 롱을 어느 정도 여기서 걸어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으로 여기서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분할 롱을 여기서 물리더라도 롱을 좀 걸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물을 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롱 물량을 더 내려오는 족족 물량을 좀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려갈 계획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위 보시면은 나라님이 수위 차트 좀 봐주세요. 비트 도미너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위 차트 보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가서 볼게요. 수위 차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내려왔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저번에 내려왔을 때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였는데 수익 코인도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이 올랐죠.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4% 올랐습니다. 24% 올랐다. 그래서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이 바닥에서 상승, 여기 바닥에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소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올려주지 않겠냐.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가 저항구간, 또 여기가 저항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코인도 이런 식으로 좀 쐐기형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쐐기형으로 올라오고 있다. 좀 쐐기형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죠. 이 쐐기형을 저항 맞더라도 지지받고 뚫고 크게 올라가냐, 아니면 맞고 크게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여기서 어느 정도 맞고 눌릴지라도, 이런 식으로 맞고 눌릴지라도 더 크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익코인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지지라인이 결국에는 뚫리지 않고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 지금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뭐 파란색 저항선 뚫고 올라가냐, 빨간색 지지라인 뚫고 하락하냐, 여기서 이 중간값에서 말하기는 애매하다. 중간 가격에서 말하기는 애매하고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롱, 그쵸? 여기서 여기 내려왔을 때 이때는 무조건 롱 타점이었죠. 여기서 롱 또는 여기서 현물을 진입을 했었어야 된다. 왜? 전에 있던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받고 크게 올라갈 자리였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수익코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 뚫고 올라가냐, 이거 시나리오 하나, 또는 빨간색 지지라인 뚫고 지지선 뚫고 내려가냐,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다.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냐 크게, 빨간색 지지선 뚫고 하방으로 크게 내려가냐, 둘 중 하나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는 매매하기 너무 애매하다. 수익코인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는 매매하기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코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불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얘가 만약에 크게 반등 나올 자리는 어디예요? 크게 반등 나올 자리는 잘 보세요. 크게 반등 나올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어디? 여기 이 파란색 지지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거나, 또는 이 주황색 지지라인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크게 반등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 주황색 여기까지는 최소한 떨어져 줘야 여기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라가도 올라가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내려올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자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내려와야 한다. 내려올 자리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내려와야 한다. 내려올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봤을 때는 중요한 지지라인이 대략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올려쳐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본인 여기도 지지라인 있지 않나요? 여기 지지라인까지 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지라인 있긴 합니다. 여기서 지지라인 있긴 한데 그렇게 지지라인이 강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최소 여기까지는 54%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4%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말랑님 본인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제가 시즌 인덱스를 안 봤거든요. 시즌 인덱스를 안 봤는데 와 시즌 인덱스 안 봤는데 시즌 인덱스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알트코인 시즌이 맞아요. 알트코인 시즌이 75 되면 불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죠. 알트코인 시즌이 75를 넘어서면 불장 진입이 맞다 이거거든요. 불장 진입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즌 인덱스 보면 알트코인 시즌 보면 75 넘었죠? 82예요. 알트코인 시즌은 82라니까요. 그럼 불장이 맞습니다. 불장이 맞다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만 보면 진짜로 비트코인은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거든.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뭐 이더리움, 에이다 또는 뭐 알트코인 관련된 지표 차트 지표를 보면 알트코인 불장이 현재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대폭락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딴 거 보면 알트코인 시즌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알트코인 시즌 75 넘어섰기 때문에 알트코인 부장이 맞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초쳐가지고 알트코인 부장이 안 온다? 알트코인 부장이 이대로 끝난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좀 보고 있고 토탈 차트를 좀 보면 토탈 3 차트 보면 토탈 3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저항 맞았죠. 여기 저항 맞았죠. 보시면은 뭐 여기 저항 맞았고 그죠? 결국에는 여기 이 저항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이건데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보면 이거죠. 첫 번째 저항 맞고 하락했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간을 두드리면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토탈 3 차트 보면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잖아요. 결국에는 네 번 두드리면 결국엔 여기 뚫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네 번 또는 다섯 번째 뚫린다니까요. 결국엔 여기 뚫리고 알트코인 불장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뚫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시만 좀 총 정리해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다. 근데 다른 이더리움이나 뭐 에이다 또는 알트코인 차트 지표를 보면 빼박 올라가야 할 자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FOMC 발표 이후에 충분히 불장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락할 확률을 저는 8할 대략 80에서 9할 정도 본다. 그리고 상승할 확률을 대략적으로 2할 또는 1할 정도 본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락할 확률을 80에서 대략적으로 90% 보고 있고 올라갈 확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저는 대략 10에서 20%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상승 그리고 하락 베팅하면 완전 50대 50입니다. 50대 50까지 올라왔어요. 50대 50까지 올라왔다.
예전에 봤을 때는 하락할 확률을 진짜로 엄청 높게 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80에서 90% 확률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거의 저는 빼박 그 방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에서 90%까지 높은 확률로, 이 정도의 그 높은 확률로 뭐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빼봐 이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여러 가지 알트코인 지표, 그 다음에 대다수의 차트를 꽤나 본다는 사람들 보면 다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반반 보고 있어. 지금은 반반 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확신이 없다.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그냥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차트 보고 대응하겠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대응해야지 어디로 FOMC 발표 이후에 올라갈 거야 이러고 어때요? 롱을 탄다거나 또는 현물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FOMC 발표 이후에 대폭락 나오는 거 보고 쇼트 치면 쇼트 쳤지, 롱을 치면 롱을 쳤지, 아니면 현물 매수하면 현물 매수했지. 지금 미리 FOMC 발표 이후에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난 후에 코인 불장으로 갈 거야, 코인이 조정 장세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자리고 확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신이 없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확신이 없다.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트코인 차트로 보면 뭐 이더리움, 에이다, 또 뭐 수익코인 이런 거 보면 빼박 올라갈 차트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빼박 올라갈 차트라고 보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채널에 상단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눌린 다음에 얘가 크게 올라갈 거냐, 또는 얘가 이렇게 눌리는 척하고 하방으로 이렇게 빠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단선이 뚫렸으니까는 어때요? 비트코인은 하단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일단 보는 거고, 하단선까지 얘가 눌리면 여기서부터는 재차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는 최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떨어질 자리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 빼박 불장인 차트거든요. 진짜로 불장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조정받고 크게 대폭락이 나와도, 크게 하락을 해도 무방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려갈 것 같고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이기냐, 결국에는 알트코인 차트가 이기냐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작동한 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봅시다. 한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을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또는 뭐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어때요? 상승 채널 플러스 하락 채널을 이탈했을 때, 이때 영상을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이탈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마 FOMC 전까지는 영상을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냥 채널링으로 올라가는 거고, 테더로 봤을 때도 채널링으로 하락하는 거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채널링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아니면 이 채널을 하방으로 뚫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서 봤을 때 이 상승 채널을
상방으로 뚫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는 이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뚫는 그림이 나온다면 영상을 제가 재빨리 찍고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FOMC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채널 안에서 그냥 정석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16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